안녕하십니까. 건강미인 창조기업 주식회사 우리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셀젤과 탄수화물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분해가 되고 사용되는가 정확하게 알고 상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눈으로는, 귀로는 제가 말하는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 자료는 이제 밴드에 올라갑니다. 밴드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탄수화물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탄수화물로부터 포도당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영양소를 얻어서 우리 몸은 이 포도당을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서 삶을 이어갑니다. 다양한 식품을 우리는 섭취해서 탄수화물을 얻어내는데 쌀, 고구마, 감자, 빵, 떡, 바나나 뿐만 아니라 곡류, 감자, 고구마류, 과일류, 콩류, 채소류, 버섯류, 그리고 우유 및 유제품 등도 탄수화물의 주요 공급원이 됩니다. 탄수화물을 주로 공급하는 식품은 인간이 오랜 수렵 생활을 끝내고 농경 생활과 함께 정착했을 때 가장 먼저 확보한 음식물입니다. 쌀, 밀, 옥수수, 감자, 고구마, 호박 등 다양한 탄수화물 공급원들은 인간의 농경 생활과 함께 시작해 왔던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탄수화물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합성할 수 있는 식물을 먹어야만 비로소 탄수화물을 얻게 됩니다. 식물이 햇빛을 이용하여 포도당을 얻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은 물을 빛으로 쪼개어 그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햇빛이 쬐고 있죠. 햇빛을 쬐서 나무 이파리나 이런 데에서 받아들입니다. 햇빛을 받아들여서 이산화탄소를 또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물과 함께 광합성을 해서 설탕, 즉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빛이 쬐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포도당을 만들고 설탕을 만드는데, 밤에는 그 대신에 산소를 뱉어냅니다. 산소, 이산화탄소를 뱉어내는 게 아니라 산소를 뱉어낸다. 그래서 이 나무가 녹지대가 많을수록 공기가 맑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는 빨아들여서 포도당 만들고 나머지는 결국은 산소를 뱉어낸다. 그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오늘은 탄수화물의 그 기능에 대해서 좀 배우고 종류나 기능을 좀 배우기로 합니다. 먼저 이 그림을 잘 보시고 귀로는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 그림은 밴드에 자세히 보이니까 밴드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류에는 단당류가 있고 이당류, 다당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포도당, 당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탄수화물의 종류입니다.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세 가지가 탄수화물의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당류는 하나의 당류가 하나예요. 구성된 물질이며 주로 탄소수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뭐 이게 복잡한 것은 아실 건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단당류인 포도당, 이걸 글루코스라고 합니다. 포도당. 그 다음에 과당, 프럭토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뇌당, 갈락토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육탄당에 해당하는데, 대부분의 생물에서 포도당이 주요 에너지 원익이 되기 때문에 탄소수가 육탄당보다 많은 단당류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단당류인 포도당, 과당, 뇌당은 장에서 바로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분자 구조가 단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흡수가 되는데, 이당류나 다당류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흡수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당뇨병 환자들입니다. 포도당은 바로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 포도당이라는 게 탄수화물이 작은 창자에 들어가서 포도당이 돼가지고 흡수가 되거든요. 탄수화물이. 이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당류는
포도당이 두 개가 합쳐져서 메가당이 된다 하면 이게 이당류예요. 두 개가 합쳐진 거죠. 그 다음에 설탕은 수크로스라고 하는데 포도당 하나에 과당이 하나가 합쳐서 이당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뇌당 하나에 유당, 젖당이라고 하죠. 우유 속에 많이 들었죠. 이렇게 합쳐져서 젖당이 됩니다. 그게 요런 것은 이당류고, 그 다음에 다당류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덱스트린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전분, 스타치라고 해서 전분, 아밀로스,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이 합쳐져 가지고 길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잘 흡수가 안 되는 거죠, 몸에서. 이제 이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설명하다 보면 너무 길어요. 길고, 일단은 포도당이 돼야만이 우리 몸 안에서 ATP라고 해서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불을 붙입니다. 포도당을 태워요. 그래서 에너지, 거기서 칼로리가 나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는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이게 포도당은 자동차에서 말하면 휘발유에 해당합니다. 지방은 경유에 해당돼요. 경유. 단거리 마라톤을 할 때 100m 달리기 한다 할 경우에는 저장된 포도당을 태워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고, 마라톤이나 장거리를 뛰는 거는 이제 포도당보다는 포도당 갖고는 안 돼요. 몸 안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그게 이제 경유에 해당되거든요. 지방이 태워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장에서 다 흡수가 되고 남아있는 거 있어요. 남아있는 것은 중성 지질로, 즉 중성 지방으로 지방 상태가 돼서 지방세포나 기관이나 조직 속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한 공기만 먹고 하루에 3번 한 공기만 먹여야 하는데, 한 공기 반을 먹는데 2공기 먹으면은 이게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이게 밥만 먹어도 살찐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쓰고 남은 포도당이 다 중성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걸 태워서 제거하는 것이 셀젤입니다. 셀젤이고, 건미당도 역시 태워서 제거시키는 식품입니다. 건미당과 셀젤이 그렇게 여러분을 날씬하고 아름답게 도와준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유당 불내증 환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찬 우유를 먹으면 다 설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당 분해 요소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찬 걸 먹어도, 유당은 이당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유당 분해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나눠져 가지고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소장에서. 대장이 아니에요. 소장, 작은 장자에서. 근데 유당 불내증 환자들은 이 효소가 없어요. 유당 분해 효소가 태어날 때 없어서 유당이 분해가 안 돼요. 그냥 쭉 내려갑니다. 대장까지 내려가서 미생물이 이제 발효가 돼요. 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가스와 산성 염증성 물질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부글거리고 복통이 생깁니다. 이게 찬 우유를 먹으면은 유당 불내증에 걸려서 그래서 설사가 되는 이유가, 유당이 이당류거든요. 근데 단당류가 되질 않아서 흡수가 할 수가 없어요. 단당류로 만드는 것은 이제 유당 효소가 있는, 효소가 작용을 안 해요. 그게 이제 불내증 환자. 찬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 경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전분의 구조입니다. 스타치라고 해서 이거는 쭉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아밀로스 상태로 이어지면서 또 이렇게 가지가 곁가지를 뻗어나가요. 이게 다당류거든요. 전분은 일체 전분으로 상태에서는 흡수가 안 됩니다. 무조건 단당류, 포도당 같이 단당류가 돼야만이 우리 몸에서 흡수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전분 자체는 소화가 안 되고 흡수도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고, 포도당 내가 저번에 이제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그 다음에 포도당과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 이 세 가지는 필수 영양소, 3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포도당,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는 쓰고 남은 거, 세 가지 다 쓰고 남은 것은 지방, 중성지방 형태로 다 저장을 몸 안에다 저장하기 때문에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먹었을 때 비로소 영양소가 내 몸에
쓰이는 것이지 탄수화물이 됐든 지방이 됐든 단백질이 됐든 이 세 가지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전부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잘 알고 계시고 그걸 잡아주는 것이 셀젤로 복부만 하려면 복부만 마사지해서 땀을 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전신 비만 관리하려면 전신을 해서 땀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건미당 여유 있는 사람은 한 6개월 이상은 복용해야 됩니다. 6박스 이상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